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에서 이제 홈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살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 과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 절차가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미용실을 했었고, 그리고 멜번에서도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미용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스텝이 됐을 때 모든 미용사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미용사 디자이너가 될 거야. 우리 디자이너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가게를 차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도 가게를 차렸었고, 근데 처음에 가게를 차리실 때는 미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막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곳에서 정말 이렇게 이쁘게 옷 입고, 그리고 뭐 멋진 신발 신고 또각또각거리면서 이렇게 그 쇼윈도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미용사가 되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을 때 그냥 정말 크게 차리고 정말 화려하게 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학가에서 이제 했었고요. 근데 차리고 나시면 아마 아시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운이 따르면 괜찮죠. 근데 화려하게 블링블링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평수가 넓어지면 보통 그 모든 게 다 부담이 고객들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넓으면 그 넓은 데서 혼자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채워야 되죠. 직원들 간에 또 이제 그런 직원들, 미용사분들 좀 성격이 세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많은 인건비, 재료비, 그다음에 세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 있죠. 빚 좋은 개 살고. 잘 되면 금상첨화죠. 근데 안 될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어, 또 다른 점은 그게 영원히 내 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셋업을 해놔도.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접게 되었을 때 그만큼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되지만 빈털터리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멜번에서 미용실 할 때 가게에서 돈을 좀 벌어서 좀 나이스하게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도면을 그려서 이 가구를 셋업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건물주가 이렇게 되면 데미지, 그러니까 바닥에 데미지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벽에 달면 벽에 금이 갈 수 있고 벽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없었고요. 제가 돈을 투자하는데도. 그때 그래서 최대한 데미지가 안 가는, 왜 보통 좀 괜찮은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이렇게 박아야 하는데 그냥 평평한 면적으로 스테이지죠. 그거를 설치해야 돼서 제가 제 돈을 쓰면서도 원하는 스타일의 미용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저 혼자 다음번에 샵을 차리면 내 집에다가 홈살롱을 하겠다. 그래서 진행 방법을
제가 겪어왔던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기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슬이라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카운슬에 가서 홈살롱을 하고 싶고, 아니 홈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할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이제 계획서와 도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지 영어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집 전체 구조의 그런 구조를 다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려야 되고요. 그거를 서류화 시켜서 이제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냈고요. 그리고 나면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이 굉장히 느려요. 일단 그거를 제가 이제 다 서류화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시작되는데요. 총 진행 시간은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서류를 넣는 순간부터. 그렇게 이제 서류를 넣고 나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저희 집 주소로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파킹 에어리어예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 왜냐하면 저희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집이 있으면 보통 앞마당에 풀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은 다행히 앞에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저희 앞마당에만 차를 6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 모든 홈 비즈니스가 주차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지금 상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 이웃들한테 주변 이웃집 근처에 차를 대면 서로 불편하고 이동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싸울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첫째가 주차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웃들한테 피해가 주지 않도록 지켜보는 게 그건데요. 거기서 요가기를 최소한 4대로 하는데, 저희 집은 6대여서 이제 와서 수치 재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직원분들이 오셔서 앞마당 쪽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파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제출한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객들의 그 이동도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홈살롱을 했을 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류를 검토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오케이 사인 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스테이지거든요. 인스펙션. 여기 미용실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스펙션이 이렇게 좀 한국하고 틀려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다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 왔을 때 모든 제품들을 다 그냥 새우로 깨끗하게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빛을 봐도 그러니까 정말 청결한 상태, 그리고 가위질 할 때도 소독 손 쓰고 그런 거 다 하고요. 와서 철저하게 위생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샴푸대에 있어야 되고, 샴푸대 외에도 뭐 도구를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손님이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또 씻을 수 있는 공간, 이 세 군데가 다 있어야 되고, 세 군데가 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 그런 거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것까지 이제 끝내고 나면 스테이지 3가 끝나고요. 여기까지만 오면 그래도 많이 오신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파이널 체크가 들어갑니다. 여기 카운슬에서 저희 집 주변에 모든 이제 그러니까 반경이 있어요. 그쪽에 집집마다 다 레터를 보내요. 카운슬에서. 그래서 지금 이 주소에 살고 있는 애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서까지 다 카피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할 거고, 뭐 이런 걸 줄줄줄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있는 정보까지 다 하고, 이거를 다 검토하고 나서 불만이 있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운슬로 연락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제 연락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이웃들 중에서 누구가 이제 반발이 있다. 그럼 이제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스펙션까지 끝나도 누군가가 이웃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즈니스는 접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웃들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반대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래 모두들 다 해피해 해서 이제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라이센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주에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가다가 한국인 분들이 뭐 미용실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아니면 트래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디 산다 그러면 도구를 챙겨서 거기 가서 이제 시술을 해주고 그런 게 좀 흔한 일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 헤어라는 게 좀 위험한 직업이에요. 잘못하면 머리가 녹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겪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장을 가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출장을 가서 시술을 하던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집에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보통 웬만하면 뭐 잘못된 일이 없죠.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호주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근데 집 주소를 구글에다가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주소 그 검색된 내용에서 이 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뭐 카운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허가가 떨어진 집이야. 이렇게 나오고 허가를 받지 않은 집은 그게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호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리 쳐보면은 얘가 허가를 받고 한다 안 하고 한다 이건 금방 1분 안에 나오거든요 답이.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악용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퍼펙트해. 근데 돈 주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 지금 허가 받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허가 안 받았지.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 100% 리펀해라고. 그러니까 100% 돈 돌려줘.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정도까지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리펀해주면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호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나 영어도 잘하는데 쟤는 영어도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두 시간 하고 100불을 썼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일하고 그럼 쟤는 이 정도 벌 텐데 열받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 너 신고할 거야. 돈 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머리가 너무 데미지가 돼서 나 지금 새로 다른 데 가서 다시 머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견적이 뭐 2-3천 불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안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힘들게 일하고 돈 더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호주죠. 호주는 세금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캐시작 이런 것도 조금 예민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고 한다. 그럼 탈세죠. 탈세에다가 법을 또 어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했으면 탈세에다가 법을 어긴 거 여기까지만 해도 좀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서 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또 집을 데미지 시켰다.
해서 더 이제 이게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야. 더 많이 벌금이 부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자가 없을 경우에 거의 추방되는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정도로 크다고 그러거든요. 조금 홈살롱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받을 때까지는 1년이라는 뭐 긴 시간이 투자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 사이사이 라이센스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돈도 줘야 하고 뭐 이런 그런 위험이 있지만 안전하게 받고 나면 한 번 받고 나면은 이거는 계속 쭉 가는 거니까요. 훨씬 더 세이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출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홈살롱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집하고 가게하고 이렇게 쫙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패밀리는 패밀리끼리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롱은 살롱으로, 화장실도 손님용으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같이 합쳐져 있을 경우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식구들이 조금 불편한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장점을 꼽으라면 지출이 확 줄어요. 그리고 작은 규모다 보니까 직원이 없어서 스트레스도 좀 덜하죠.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미용이 막 미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넓은 샵에서 경쟁하고 이렇게 즐기시면서 미용을 하시는 게 스펙타클하게.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도 있고 좀 적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적은 리스크를 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홈살롱을 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때까지 겪은 거를 토대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